2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편 이야기 간단하게 요약드리면 허철로는 조국을 위해 러시아에서 3년 동안 건설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받은 돈의 10분의 1도 받지 못한 채 고향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절망한 그는 장마당에서 안전원에게 맞서는 청년 김성도를 만났습니다. 김성도는 성도파라는 조직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장마당을 지키고 굶주린 사람들을 돕는 청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허철로는 성도파에 가입했고 혈서를 쓰며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이 썩은 세상을 바꾼다. 조직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보위부가 조직 내부에 스파이를 심었고 모든 것이 탄로 났습니다. 어느 날 밤 보위부가 들이닥쳤습니다. 조직원들이 잡혀갔습니다. 김성도도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후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있었어요. 어머니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강냉이죽이었어요. 소금만 넣었습니다. 철로야, 요즘 밖에서 무슨 일 하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냥 친구들 만나고 그래요. 저는 대답했어요. 성도파 이야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쿵쿵.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거칠었습니다. 보위부다. 문 열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두려운 눈빛이었습니다. 문이 부서졌습니다. 발로 찼어요. 보위원 셋이 들어왔습니다. 허철로냐? 보위원이 물었습니다. 네. 저는 대답했어요. 따라와. 보위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끌려갔습니다. 어머니가 울었어요. 철로야? 우리 철로.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볼 수 없었어요. 보위부 건물로 끌려갔습니다. 지하 취조실이었어요. 차가웠습니다. 습했어요. 앉아. 보위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쇠로 된 의자였습니다. 너 성도파지? 보위원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부인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다 알고 있어. 보위원이 말했습니다. 책상을 쳤어요. 정말 모릅니다. 저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보위원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거였어요. 좋아. 그럼 이걸 봐. 보위원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성도의 집 마당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우리가 모여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제 얼굴도 보였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제가 중얼거렸어요. 내 친구 중에 우리 사람이 있었어? 다 보고했지? 보위원이 말했습니다. 그 이상한 사람. 나중에 온 그 사람이 스파이였구나. 이제 말해. 김성도 어디 있어? 보위원이 물었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성도는 벌써 숨었을 거예요. 모른다고? 보위원이 일어났습니다. 다가왔어요. 그리고 때렸습니다. 딱이었어요.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입에서 피가 났어요. 마지막으로 묻는다. 김성도 어디 있어? 보위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모릅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또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배를 맞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밤새 맞았습니다. 물도 안 줬어요. 밥도 안 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감방에 갇혔습니다. 좁았어요.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앉아만 있어야 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취조가 계속됐어요. 매일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성도가 어디 있는지 정말 몰랐으니까요. 일주일 후 다른 조직원들이 끌려왔습니다. 20명쯤 됐어요. 다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감방에 갇혔어요. 서로 말도 못했습니다. 보위원이 지켜봤어요. 동무들 큰일 났습니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성도는? 제가 물었어요. 아직 안 잡혔다던데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성도만이라도 살아야 해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흘 후 성도가 잡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김성도 체포됐다. 보위원이 소리쳤습니다. 기뻐하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끝이구나. 우리 모두 끝이구나. 감방에서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었어요.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며칠 후 공판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법정에 끌려갔어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구경꾼들이었어요. 김성도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묶여 있었어요.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맞은 거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꺾이지 않았어요. 피고 김성도 반혁명 조직을 만들고 체제를 전복하려 했다. 죄를 인정하느냐? 판사가 물었습니다. 김성도가 웃었습니다. 인정한다. 나는 이 썩은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김성도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조용. 판사가 소리쳤어요. 피고 김성도 사형을 선고한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피고 허철로를 비롯한 조직원들 각각 5년에서 15년형을 선고한다. 판사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12년을 받았습니다. 조직의 3인자였으니까요. 공판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끌려갔어요. 과연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틀 후 공개 처형이 있었습니다. 무산 시내 광장이었어요.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강제로 동원됐어요. 안 오면 안 됐습니다. 우리 조직원들도 끌려갔습니다. 보게 하려는 거였어요. 본때를 보여주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군중 속에 섰어요. 손이 묶여 있었습니다. 보위원이 옆에 서 있었어요. 단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김성도가 섰어요. 다른 간부들도 함께였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모두 손이 뒤로 묶여 있었어요. 주민 동무들. 당 간부가 확성기를 잡았습니다. 오늘 여기 반역자들이 섰습니다. 이 자들은 우리 체제를 전복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최후입니다. 당 간부가 소리쳤어요. 군중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소리내지 않았어요. 김성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군중을 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도가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미소였습니다. 총을 든 군인이 나왔습니다. 3명이었어요. 집행. 당 간부가 소리쳤습니다. 탕, 탕,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김성도가 쓰러졌습니다. 다른 둘도 쓰러졌어요. 피가 땅에 흘렀습니다. 저는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봐야 했어요. 끝까지 봐야 했습니다. 성도 미안해요.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군중이 흩어졌습니다. 다들 조용히 갔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감방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함경북도 산골짜기였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12년을 보내게 됩니다. 12년. 그 세월이 얼마나 긴지 그때는 몰랐어요. 수용소는 지옥이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났어요.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나무를 베고 돌을 옮기고 땅을 팠어요. 밥은 하루 2번이었습니다. 강냉이죽이었어요. 물이 더 많았습니다. 건더기는 거의 없었어요. 겨울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영하 20도까지 내려갔어요. 하지만 일은 계속됐습니다. 멈추면 안 됐어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한 달에 서너 명씩 죽었어요. 영양실조였습니다. 폐렴이었어요. 사고였습니다. 저도 몇 번 죽을 뻔했습니다. 2년차 겨울 폐렴에 걸렸어요. 한 달 동안 앓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5년차에는 작업 중 돌에 다리를 맞았습니다. 뼈가 부러졌어요.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다리를 절어요.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김성도의 미소를 기억했어요. 그 꺾이지 않는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나는 살아남아야 해. 세상에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해. 그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12년이 지났습니다. 2015년 봄, 저는 출소했어요. 37이었습니다. 들어갈 때는 25이었어요. 청춘이 다 갔습니다. 무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제가 들어간 지 5년 만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혼자 외롭게 돌아가셨어요.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성도파에 함께 있던 친구였어요. 5년 형을 받고 먼저 나왔던 친구였습니다. 철로야. 친구가 저를 봤어요. 울었습니다. 살아있구나.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술을 마셨습니다. 밤새 마셨어요. 철로야, 여기서 어떻게 살 거야? 친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저는 대답했어요. 나는 떠날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어디로? 친구가 물었어요. 남쪽으로. 저는 대답했습니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듯이요? 조심해.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도. 저는 대답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었어요. 어머니도 없었습니다. 성도도 없었어요. 친구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김성도가 꿈꿨던 세상, 그 꿈을 전해야 했습니다. 과연 저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브로커에게 줄 돈이 필요했습니다. 중국 넘어가서 쓸 돈도 필요했어요. 저는 장마당에서 일했습니다. 짐을 날랐어요. 하루 종일 일해서 5천 원을 벌었습니다. 한 달을 일해서 15만 원을 모았어요.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친구가 소개해줬어요. 중국 넘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브로커가 저를 훑어봤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돈은? 브로커가 물었습니다. 15만 원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부족해. 20만 원은 있어야 해.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전부입니다. 중국 가면 일해서 갚을게요. 제가 애원했습니다. 브로커가 한참 생각했습니다. 좋아. 근데 중국 가서 도망치면 죽는 줄 알아. 브로커가 말했어요. 눈빛이 차갑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브로커가 날짜를 정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보름달이 뜨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에 두만강 상류 3번 지점으로 와.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친구를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술을 마셨습니다. 철로야, 정말 가는 거야? 친구가 물었습니다. 응, 가야 해. 저는 대답했어요. 무사히 도착하면 연락해. 친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았어요.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걸요. 너도 조심해.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오래 안 왔어요. 성도 동무가 하늘에서 지켜볼 거야. 친구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어요. 고마워. 모든 게. 제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예전에 우리 집이었던 곳으로요. 대문 앞에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보였어요. 어머니, 이제 갑니다. 자유로운 곳으로 갑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탈북 당일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가방도 없었어요. 옷만 겹쳐 입었습니다. 주머니에 돈을 넣었어요. 밤 10시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어두웠어요.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달도 없었어요. 두만강으로 걸어갔습니다. 1시간을 걸었어요. 숨을 죽였습니다. 3번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도 5명 있었습니다. 왔구나.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네. 저는 대답했어요. 저기 보이지? 저게 중국이야. 브로커가 강을 가리켰습니다. 저 멀리 불빛이 보였어요. 희미했습니다. 지금 강이 얼어있어. 걸어서 건너면 돼. 근데 조심해. 국경경비대가 있어.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대답했어요. 그럼 출발.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이 단단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소리 내지 마. 엎드려서 기어가.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엎드렸습니다.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얼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손이 시렸어요. 하지만 계속 갔습니다. 10분쯤 갔을까요?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었어요. 거기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경경비대였어요. 뛰어!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뛰었습니다. 미친 듯이 뛰었어요. 탕, 탕! 총소리가 났습니다. 경고 사격이었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뛰었어요.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옆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맞은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뛰었어요. 강 반대편이 보였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어요.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명이 얼음 위에 쓰러져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4명은 무사했습니다. 빨리 여기서 떠나자.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골목으로 갔어요. 여기서 하룻밤 자고 내일 각자 갈 곳으로 가.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빈 창고에 숨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넘어왔구나. 북한을 벗어났구나.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과연 저는 한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혼자야.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 브로커가 그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중국 땅, 낯선 곳이었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이틀을 굶었어요. 물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마을로 나갔습니다. 조선족 마을이었어요. 간판에 한글이 보였습니다.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손님, 주문하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조선말이었어요. 억양이 달랐습니다. 자장면 하나요? 저는 말했습니다. 5,000원이에요.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저는 북한 돈을 꺼냈습니다.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북한 돈 안 받아요. 중국 돈 있어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탈북자구나. 기다려봐. 아주머니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장면을 가져왔습니다. 먹어. 돈은 됐어.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자장면을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평생 먹어본 것 중 제일 맛있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한국요? 한국 가고 싶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멀어. 여기서 선양까지 가야 하고, 선양에서 베이징 가야 하고, 거기서 또.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어떻게든 갈 겁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한참 저를 봤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아주머니가 전화를 걸었어요.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내일 선교사 한 분이 와. 그분이 도와줄 거야.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선교사요? 제가 물었어요. 응. 탈북자들 돕는 분이야. 한국 사람이야. 아주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감격했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자. 내일까지 숨어 있어.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식당 창고에서 잤습니다.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곳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선교사가 왔습니다. 40대 남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인자하게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 목사라고 합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한국말이었어요. 반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했습니다. 탈북하셨다고 들었어요. 한국 가고 싶으시죠? 김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네. 꼭 가고 싶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위험해요.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송됩니다. 김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고 싶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김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죠.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김 목사님을 따라갔습니다. 차를 타고 선양으로 갔어요. 6시간 걸렸습니다. 선양에서 한 달을 숨어 지냈습니다. 교회 지하실이었어요.
다른 탈북자들도 있었습니다. 10명쯤 됐어요. 다들 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한 아주머니가 대답했어요. 얼마나 기다렸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석 달요?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기다렸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그동안 김 목사님이 돌봐주셨어요. 밥을 주시고, 옷을 주시고, 성경도 주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계십니다. 당신을 지켜주실 거예요. 김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주길 바랐어요. 석 달 후,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이번 주에 출발합니다. 준비하세요. 김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짐만 챙겼어요. 과연 무사히 한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10명이 함께였습니다. 김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 한 분이 함께였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라오스요? 거기가 제일 안전해요. 김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라오스가 어디예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몰랐습니다. 동남아시아예요.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 됩니다. 김 목사님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며칠을 달렸습니다. 중국을 가로질렀어요. 베이징을 지나고 쿤밍을 지났습니다. 중국은 넓었습니다. 끝이 없었어요. 며칠을 가도 중국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국경을 넘어야 해요. 김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밤에 넘었습니다. 산을 넘었어요. 험했습니다. 미끄러웠어요. 한 아주머니가 넘어졌습니다. 다쳤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까요? 아주머니가 대답했어요.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4시간을 걸었어요. 그리고 라오스 땅을 밟았습니다. 도착했어요. 이제 안전해요? 김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안도했습니다. 울었어요. 기뻤습니다. 라오스에서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으로 갔어요.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탈북자분들이시죠? 환영합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드디어구나. 드디어 자유가 보이는구나. 조사를 받았습니다. 며칠 동안 받았어요. 어디서 왔는지, 왜 탈북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다 말했습니다. 성도파 이야기도 했어요. 김성도 이야기도 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견딜만 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였어요.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신기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보였어요. 하늘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곧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몇 시간 후 비행기가 내렸습니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밝은 빛이 들어왔어요. 너무 밝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땅을 밟았어요. 대한민국, 자유의 땅.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성도 동무 왔습니다. 자유로운 곳에 왔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공항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너무 기뻐서요. 저는 대답했어요. 직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했어요. 우리는 버스를 탔습니다. 하나원으로 갔어요. 정착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사회를 배웠어요. 컴퓨터도 배웠습니다.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휴대전화, 인터넷, 자동차, 빌딩. 다 신기했어요. 석 달 후, 저는 사회로 나왔습니다. 서울로 갔어요. 정부에서 집을 줬습니다.
작았지만 제 집이었어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했어요. 힘들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월급을 받았어요. 제 노동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일한 만큼 받는 게 이런 거구나. 과연 저는 이곳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말투가 달랐어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북한에서 왔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거리를 뒀습니다. 일터에서도 힘들었습니다. 실수를 했어요. 기계를 다루는 게 서툴렀습니다. 이것도 모르세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죄송했습니다.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한국말을 공부하고 컴퓨터를 공부했어요. 운전면허도 땄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말투가 자연스러워졌어요. 일도 익숙해졌습니다. 친구도 생겼습니다. 같은 탈북자였어요. 서로 의지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공장을 그만뒀습니다. 작은 식당에 취직했어요. 주방 보조였습니다. 배달도 했어요. 사장님이 좋았습니다. 탈북자라는 걸 알고도 뽑아줬어요. 열심히 하면 돼요. 출신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쉬는 날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했어요. 가구도 샀습니다. TV도 샀어요. 저는 뉴스를 봤습니다. 북한 소식이 나왔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탈북자 모임에 갔습니다. 거기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60대 할아버지였어요. 무산 출신이었습니다. 무산이요? 저도 무산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반갑구만.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고향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성도파 아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알지. 내가 그때 무산에 있었어. 공개 처형도 봤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성도파였습니다. 12년 복역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이가? 그럼 자네가 살아남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김성도 동무가 헛되이 죽으면 안 되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하겠다고요.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4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대학에 갔습니다. 야간 대학이었어요. 사회학을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논문을 썼습니다. 성도파에 관한 논문이었어요. 북한 민중저항운동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교수님이 칭찬했습니다. 좋은 연구입니다. 발표하세요. 교수님이 말했어요. 저는 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었어요.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나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겪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북한 인권단체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탈북자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강연도 다녔습니다.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북한 이야기, 성도파 이야기를요? 선생님, 무섭지 않았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2026년입니다. 저는 48입니다. 대한민국에 온 지 11년이 됐어요. 과연 통일은 올까요? 요즘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통일에 대해서요. 언젠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될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려워 보여요.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북한에 아직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굶주리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라도 통일을 꿈꿔야 합니다. 저는 요즘 유튜브를 합니다.
채널을 만들었어요. 북한 이야기를 올립니다. 성도파 이야기도 올렸어요. 댓글이 달립니다. 감동적이에요. 몰랐던 이야기네요. 응원합니다. 그런 댓글들이에요. 힘이 됩니다. 가끔 악플도 달립니다. 거짓말 같아요.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댓글들이요. 슬픕니다. 하지만 이해해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니까요. 저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진실을 말해요. 작년에 책을 냈습니다. 성도파의 꿈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많이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읽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감동받았습니다. 용기 얻었습니다. 그런 메시지들이었어요. 기뻤습니다. 어느 날 한 대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인터뷰해도 될까요? 졸업 논문 쓰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얼마든지요? 저는 대답했어요.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학생이 질문했어요. 북한에서 가장 그리운 게 뭐예요?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친구들, 어머니, 그리고 성도 동무. 제가 대답했어요. 성도 동무가 누구예요?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김성도에 대해서요. 우리 꿈에 대해서요. 학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뭔가 해야겠어요. 통일을 위해서요.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요. 요즘 북한 소식을 듣습니다.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해요. 장마당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가 퍼지고 있다고 해요. 젊은 세대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희망을 봅니다. 언젠가 변할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성도 동무가 꿈꿨던 세상, 언젠가 올 거예요. 저는 가끔 꿈을 꿉니다. 무산 장마당에 있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장사하고 있습니다. 안전원이 없어요. 김성도가 있습니다. 웃고 있어요. 철로야, 잘했어. 잘 살아남았어. 성도가 말합니다. 저는 대답하려고 하는데 깨어납니다.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현실이 될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달에 무산 출신 탈북자를 또 만났습니다. 최근에 온 사람이었어요. 2024년에 탈북했다고 했습니다. 무산이 어떻던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많이 변했어요. 장마당이 더 커졌고 사람들이 예전보다 자유로워 보였어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성도파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이 든 분들은 기억해요. 가끔 이야기해요. 조용히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직 기억하는구나. 성도 동무를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리기 위해서요. 김성도와 성도파를 기억해 주세요. 그들이 꿈꿨던 세상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통일을 함께 꿈꿔주세요. 언젠가 우리 모두 자유로운 한반도에서 살 수 있기를요. 이제 끝맺음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8년 전 저는 러시아에서 돌아왔습니다.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분노했습니다. 그때 김성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성도 동무는 저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비록 그는 죽었지만 그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저 안에, 그리고 기억하는 모든 사람 안에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유롭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북한에서 온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을 잊지 마세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꿈꾸고 사랑하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통일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10년 후일 수도, 20년 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못 보더라도 다음 세대는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강연을 다니고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한요. 젊은 분들께 특히 부탁드립니다. 북한 문제에 관심 가져주세요. 통일 문제를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이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통일을 만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가끔 제 다리가 아픕니다. 수용소에서 다친 다리예요. 날씨가 흐리면 특히 아파요.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아, 내가 살아있구나. 살아남았구나.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요.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자유로운 곳에서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 하늘에서 만나면 많은 이야기 해드릴게요. 김성도 동무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동무, 당신의 꿈은 헛되지 않았어요. 저를 통해 살아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언젠가 북한이 자유로워지면 당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울 거예요. 약속합니다. 그리고 함께 싸웠던 동지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용기를 기억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통일이 올 때까지요. 자유로운 한반도를 꿈꾸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의 민족입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